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1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도 급했나 봅니다. WWDC 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첫날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AI 쪽에도 집중하겠다, 공략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리에 챗GPT를 탑재를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했는데, 자,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하지만 애플 주가가 오히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서비스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실망감이 출해되기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시장은 미국의 또다시 FOMC 회의와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전의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경계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실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호세앵커님 어제 많이 더웠죠? 네, 어제도 덥고 오늘 네. 새벽에 출근하는데도 날씨가 후텁지근하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년보다 더 빠르게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네. 체력적으로도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몸도 몸이지만 답답한 주식시장 속에서 텁텁한 마치 더위를 먹은 것 같은 그런 속마음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시원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청량한 투자 포인트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시원한 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어제 관련 종목들 한꺼번에 올라갔습니다. 여름 관련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여름 투자 관련주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호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투자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전력 관련 종목들 어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또 살펴볼 전력 관련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 진짜 시장에서는 원전 투자 방법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수익 올릴 수 있을지 그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빅 이슈들 오늘 증시가 잘 소화를 해주면서 모든 지수는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일 FOMC 발표를 앞두고 일단 미국의 5월 고용 추세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키워가는 모습을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일단 5월 달은 111.44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달에는 110.48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달보다도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이게 고용 추산에서는 선행 지표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고용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5월의 고용 추세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도 고용이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게 될 텐데요. 연준이 무엇보다도 고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고용에서 뚜렷한 냉각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부터 열리는 올해 4번째 FOMC 회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피벗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고용이 뜨거운 신호를 보내오면서 일단 기준금리 관련해서 올해 몇 번 정도 내릴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는 나쁘지 않았지만 국제금리도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 FOMC와 CPI 지수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또 빅 이벤트였던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내용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AI 전략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라인업과 관련된 업데이트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시리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애플워치, 아이패드, 또 맥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라인업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공개를 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약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표출이 됐습니다. 일단 팀쿡 CEO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집중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지만 일단 당장의 생성형 AI 서비스나 개발 계획이 아닌 기존 스마트 기능의 업그레이드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앞으로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앱 전반에 걸쳐서 AI를 통한 글 요약이나 글쓰기가 가능하고요. 이미지도 편하게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만큼 뜨거웠던 게 오늘 새벽에는 엔비디아였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액면 분할 시작을 합니다. 결국 장중에 다시금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 7일 종가 기준으로 액면 분할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었죠. 이에 오늘 액면 분할에 착수하면서 120.89달러에 엔비디아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액면 분할을 놓고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뜨겁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일단 CNBC는 주식 분할이 기업의 펀더먼털이나 주식의 내재 가치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2019년 이후에 진행됐던 45차례 주식 분할 사례를 확인해 보면 이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 이후에는 주가가 평균적으로 4%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정작 분할하고 나서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앞으로는 뉴욕 증시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 한 시대를 장악했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그 어떤 기업도 해내지 못했던 수준의 시장 장악력을 엔비디아가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앞으로 2배 넘게 증가해서 S&P 500 지수 시가총액의 15%까지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왔는데 이미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150% 폭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PER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될 텐데요. 지난 2월에 발표했던 분기 실적 때는 PER이 60배였는데 이번에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의 PER은 오히려 45배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수준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엔비디아의 행보도 함께 지켜보시죠. 네, 글로벌 포커스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미증시 간밤에 그 상승부를 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마감했는데 어떠한 포인트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CPI와 FOMC 앞두고 다소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상승했고요. S&P 500은 0.26% 상승, 나스닥도 0.35%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가 다소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좀 낮아진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선물시장에서는 11월 연준이 기준금리 내릴 확률을 63%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9월의 인하 확률은 49%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한 번 내린다라는 것을 시장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종목별로 보면은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분할되면서 120달러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123달러까지 올랐는데요. 다시 상승폭 장막판에는 좀 반납을 하면서 121.79달러로 마감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가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왔기 때문에 1.9% 하락했고요. 당장 어떤 혁신을 보여주진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애플은 이제 AI 쪽에서의 선두주자는 아니지만 AI 쪽으로도 관련주로 이제는 좀 함께 갈 가능성도 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의 인텔리전스는 기존의 음성 비서 시리를 개선을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고요. 일단 오픈 AI하고 파트너십 맺고 챗 GPT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무료로 온디바이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고 애플 인텔리전스는 올 가을에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상승했지만 애플과 AMD는 하락한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에 일단 삼성전자가 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기관들은 수급에서 미국향 수출주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주에 더욱더 이렇게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글로벌 세계화 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강세 장기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수출 비중은 낮아지고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는 수출 구조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중심이 바뀐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되는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것이 K-뷰티, K-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은 방어주가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산업 전체가 다 미국의 수출주로 변화하진 않지만 일부 기업들 수출 산업에서 성장주로까지 전환되는 상황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품 마진이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수출 덕분에 환율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에 우선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전일 수급에서 주목한 화장품주로는 J2K 바이오 화장품 소재 기업이고요. 음식료는 대상 빙그레, 농심 쪽으로 기관 수급 강하게 유입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내수 시장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주들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향에서 이제는 성장주로 탈바꿈하고 있는 음식료 업종 그리고 화장품주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포착을 해봐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나온 속보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4월 경상수지를 한국은행에서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4월 경상수지가 11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은 상품 수지가 전반적으로 흑자가 규모가 줄어들었고 서비스 수지나 여행 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4월 경상수지가 2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1년 정도 만에 11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오늘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공개할 텐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년보다 폭염이 빨리 찾아오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보되어 있는데요. 평년 6월 초중순의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였습니다. 여기에 빙과 합체를 대표하는 빙그레는 글로벌 시장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맞이하면서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혜주들 지금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날씨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이성욱 차장님도 오늘 자켓 벗고 시원하게 오셨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선선하고 날씨도 좋고 해서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구나 즐기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덥더라고요. 이러면서 어제 아이스크림 관련 종목들이 엄청 오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름 관련주라고 한다면 항상 이렇게 기온이 네. 30도 이제 중반까지 갔을 때 이 시작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대급 폭염이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매년 그런 상황이 이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 여름은 향후에 갔을 때도 계속 더워지는 현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름 관련주가 다른 어떤 계절적, 그러니까 뭐 겨울이나 다른 계절주들 대비해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여름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더우니까 뭐 빙과류, 뭐 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여름 때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습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가전 제품에 대한 이 수요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여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어컨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AI 에어컨에 대한 출시 부분이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에어컨도 있거든요. AI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이 홈 시스템을 결합한 AI 에어컨까지 나오는 출시가 지금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여름 관련주로서도 뭐 단순 어떤 에어컨 또 이제 뭐 제습기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AI와 접목된 새로운 기능에 이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도도 높아지는 걸 봤을 때 여름 관련주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하지만은 지금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빙과류부터 좀 시작을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근데 빙과류가 이 빙그레나 롯데 웰푸드가 지금 이제 K푸드나 여러 트렌드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이 높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여름 관련주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상황에서 종목에 대한 또 슬림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어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아이스크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스크림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뭐 상한가 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오르니까 좋긴 한데 사실 어제 저는 느끼는 게 와, 이런 아이스크림 관련주들이 상한가 가는 거 보니까 지금 시장이 진짜 투자할 데가 없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그전에 지금 CMA, 그러니까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나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유동성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에서 근데 상반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테마주가 철저히 소외됐었고 실적주에만 유동성이 좀 몰렸던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여름 관련주 쪽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이 유동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여름 관련주 중에서도 뭐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 시장이 안 좋아도 뭐 어쨌든 이렇게 수급이 돌아가면서 상승불을 켜주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잘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굉장히 좋았죠. 크라운이나 뭐 빙그레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그러면 관련해서 여름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더위로 인해서 여름 관련 기업들 전거래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름 섹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건 음식료 관련 기업들이었는데요. 실적에 이렇게 계절적인 수혜까지 더해지면서 모멘텀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혜태 제과식품과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사업까지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혜태 제과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24%가량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고요. 빙그레는 올해 들어서만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와 함께
선풍기와 그리고 에어컨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의 대표적인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요. 전일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신일전자 역시나 4%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파세코나 지금 신일전자 같은 경우 여름 수혜주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름하면 맥주의 계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이트 진로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전거래 2.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게 된다면 이러한 음식료 업종이나 선풍기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비료, 사료 관련 기업들도 움직이기 마련이고요.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갑자기 찾아오는 여름을 저희가 맞아서 함께 주식 투자로 저희가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비도 저희가 벌어야 되니까요. 아이스크림, 선풍기, 에어컨, 가습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서서 맥주나 여행, 바캉스 관련 종목들도 많은데 그러면은 이성욱 차장님은 여름 관련주로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첫 번째. 첫 번째는 롯데 웰푸드. 롯데 웰푸드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롯데 웰푸드는 여름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으로만 지금 접근을 하는 종목이고요. 우선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우선 여름이라고 한다면은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월드콘 설레임 같은 이런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도는 점점 높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 이제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가 이 식자재 쪽 유통에 대한 부분 전문 기업이었지만 식자재 쪽에서의 실적은 역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음식과 관련된 이 아이스크림 또 이제 이 제과 빼빼로가 대표적인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롯데 웰푸드 수출도 좋나요? 그렇죠. 수출도 지금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인도나 다른 공장 쪽에서의 이 공장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라면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던 게 내수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인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빙과나 제과 쪽에서의 음식에 대한 식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롯데 웰푸드도 지금 제가나 이제 빙과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이 라면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분기 때도 영업이익은 증권사도 640억 이상까지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 웰푸드에 대한 관심은 어떤 다른 빙과류도 괜찮지만은 롯데 웰푸드에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롯데 웰푸드도 어제 갑자기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정도 자리에서도 잡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저는 더 실적주로 간다고 한다면 항상 실적주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저는 매수 신호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롯데 웰푸드 어제 17만 7,900원에 끝났는데 저는 매수 관점을 갖고 또 이제 신규 브랜드 출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 웰푸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 웰푸드 어제 시세 분출을 하면서 2021년에 기록했던 정고점을 돌파했네요. 오랜만에 상승 탄력을 받았으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 계절적 빙과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어쨌든 음식료는 최근에 수출을 잘 돼야 주가 가는 거니까 이것까지 함께 탑재가 돼 있으니까 롯데 웰푸드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음식료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태경 케미칼. 태경 케미칼이요? 네,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태경 케미칼이 여름 수혜주인가요? 태경 케미칼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 예. 우리나라 이제 1위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당연히 이 신선식품이나 여러 가지 이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당연히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포장 같은 거 할 때도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유나 이 석유화학 공장 옆에서 남아있는 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공장 부지도 이 석유, 이 정유 공장 옆에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네. 말씀을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일 수 있어요. 아무나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이죠. 뭐 그런 점에서 태경 케미칼의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름 관련주로서 드라이 아이스 하면서 아이스크림으로만 연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 조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산업 쪽에서의 더 쓰이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태경 케미칼에 대한 어떤 전방 기업들의 섹터에 대한 스펙트럼은 굉장히 좀 넓은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적인 자리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빈과류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가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네. 지금 주가추를 제가 잠깐 차트를 볼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 볼까요? 네.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겨울 정도에 항상 사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파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지금 현재도 이 뭐 여름이 좀 왔다고 하지만은 다른 매년 연간에 비해서도 지금은 아직 오르기 전에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뭐 겨울에 들어가고 여름에 파는 구조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자리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 케미칼 역시 드라이 아이스 우리가 뭐 간과하고 있었네요. 잘 짚어주셨어요. 겨울에 우리가 뭐 작년 겨울에 미리 샀으면 좋았겠지만 뭐 지금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니까 태경 케미칼도 함께 여름 계절 관련주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종목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염정 차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름 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여름 관련해서 앞서서도 대부분 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네. 저는 좀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에 좀 빠르게 같이 판승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선풍기 그리고 그 냉방. 에어컨, 냉방 네. 관련 기기가 조금은 그렇죠. 더 단기적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일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일전자, 선풍기요? 선풍기 쪽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선풍기, 냉방 쪽에 대한 비중이 사실 워낙에 좀 큰 종목이라서요. 이 종목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이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잡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2분기, 3분기 실적은 이제 흑자였는데요. 아무래도 1, 4분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한 60, 70% 정도가 여름에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여름 관련주들은 사실 2분기 초에 사서 2분기 말경에 파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7월이 넘어가는 3분기부터는 주가는 다시 한번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일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여름 관련주들의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워낙 이제 빈과류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여파가 조금 더 이어질 거고 그럴 경우에 어제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갔었던 종목 쪽에서는 네. 냉방기기 관련된 종목 신일전자를 가지고 왔고요. 한 종목만 살짝 더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편의점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뭐죠? 라라 스윗이라는 저지방,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인데 네. 그 브랜드를 유통하는 게 흥국 FMB거든요. 흥국 FMB요? 흥국 FMB는 음료 쪽을 유통하는 회사라고 볼 수 전에 있는데 쿠팡 관련주로 많이 나왔었죠. 네, 흥국 FMB 역시도 워낙에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음료 뭐 여름엔 청량 음료뿐 아니고 지금 아이스크림 브랜드에 대한 유통을 맡으면서 이에 대한 어떤 최근에는 그 빙글의 그 메로나와 맛이 거의 유사하면서 그래요? 네, 거의 유사하면서 그 칼로리는 한 5분의 1, 6분의 1까지 낮추는 이런 제품이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인기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거의 품절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국 FMB까지 보너스로 한 종목 더 주셨어요. 냉방기 관련해서 신일전자 함께 주셨고요. 신일전자는
타이밍을 잘 알려주셨죠. 함께 지금 뭐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니까 함께 지켜보시고 흥국 F&B도 최근에 또 인기가 많은 제품이 있다니까 함께 찾아보시고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름이 성큼 다가온 상황에서 여름 관련 투자법 함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염정 차장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프랑스 투자사인 아키메드 그룹이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7,244억 원 규모의 공개 매수를 추진합니다. 최대 1조 원을 투입해 10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뒤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외 투자사들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국내 업체들의 높은 경쟁력과 시장 성장 가능성을 꼽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들의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잠시 쉬는가 싶었더니 다시 불을 뿜으면서 실적도 잘 나오고 뭐 해외 쪽에서 투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염정 차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피부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화장품도 잘 가고 있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같이 이제 가는 건가요? 뭐 계속 갔었죠. 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건가요? 이게? 네, 일단은 저도 피부부 미용에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요? 네. 워낙 좋으셔가지고 조금 신경 안 쓰셨나? 늦었지만 저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사실 제품을 좀 많이 써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아, 예. 워낙에 좀 이제 비싸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써보진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K-뷰티에 대한 사실 인지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네. 상황 속에서 어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프랑스 사모펀드에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발표가 나왔고요. 공개 매수가는 이제 13,000원으로 나오면서 사실 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급등 나오면 공개 매수가 근처까지 해서 급등 나오면서 관련해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다 같이 추세 갔죠.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파마리서치 역시도 공개 매수라든지 지분 매각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 부분들 최근에는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외 쪽에서 공개 매수하는 것이 이슈로 그냥 소멸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자진 상패 예정이기 네. 때문에 점점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제 잘 나가는 업체들이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좀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희소성에 대한 남은 종목들에 대한 다른 가치도 종목으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실 미용 의료기기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APR이 또 신규 상장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지금 신규 상장이라든지 상장을 추진하는 여타 또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확대 섹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견고해지면서 저는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갈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제 시초 1세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렇게 뭐 인수되고 상폐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음 쪽에 피부 미용 의료기 어떤 것을 주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골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아니요, 이야기는, 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쵸, 해외 그쵸. 쪽의 비중이라든지 뭐가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네, 될까요? 각각의 그 미용 의료기기 쪽은 각각의 그 기업마다 추구하는 바라든지 그리고 핵심 브랜드, 핵심 전략이 조금씩 좀 다르고요. 그쵸. 뭐 내수냐 해외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이 각각 좀 다른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 업종도 마찬가지잖아요. 각각 수출하는 이제 국가라든지 그런 제품 타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아마 남성분들은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챙겨보시기가 네. 관심이 좀 크게 없으시면 좀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피부과를 이용한 시술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네네.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성형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가 네, 그렇죠. 점차적으로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이제
일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는 또 홈뷰티에 대한 또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그 수요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특히나 뭐 화장품종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제 중장년층에 대한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20, 30대가 조금 더 활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라이프 사이클과 상관없이 그리고 남성들의 수요도 사실 엄청나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뭐 시작되는 좀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에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관련 종목들 흐름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고은별 앵커가 관련된 종목들 흐름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단기적으로 한 걸음 쉬어가던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제이스 메디칼의 공개 매수 소식에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 베인캐피탈이 클래시스의 지분 60%를 인수했었고요. 한행컴퍼니는 루트로닉의 지분 100%를 인수하며 상장 폐지를 시킨 바 있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온 영향인데 이러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제이스 메디칼 전일 18%가량의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2%가량의 반등을 하면서 하락 곡선에서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5월 초에 장대 양봉을 뿜은 후에 45,000원 선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 중 하나죠. 3%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 홈뷰티 디바이스 전문 업체이고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원택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출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원택은 내수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후에 22%의 급락을 한 뒤에 주가의 회복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전일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4%가량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이 11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는데 이제는 내수에서 수출로 좀 다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52주 최저가 부근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동시에 잡았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다룬 리포트도 제시했으니까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피부 미용 의료기계 어제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주목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연기금은 제이시스 메디칼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들을 저희가 찾아봐야겠죠.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1세대 가장 전통적인 종목 클래시스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배가 성장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의 성장률은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성장률은 20%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만큼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에서의 레퍼런스가 좀 좋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가성비 있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브라질 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해외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졌다. 그에 대한 외형 성장으로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브라질뿐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그 여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까지 시장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진출을 위한, 그러니까 사실 미국 진출이 사실 좀 크잖아요. 네네. 미국 진출을 위해서 지금은 파트너사의 후보 선정 단계에 있고 동남아 쪽으로는 현지 마케팅 쪽으로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그리고 해외 기관이라든지 해외에서 대규모 IR을 또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자신감, 그에 대한 앞으로의 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
클래시스 주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조금 횡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만 한 차례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답답한 국면 내에서 5월 초에 네. 주가의 레벨업이 이루어진 한번 상태였고요. 쳐왔어요. 네, 5만 원대에서 지금 횡보 구간에서 지금 살짝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 차트는 이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이제 우상향하는 기조는 그러니까요. 가지고 가고 계속 있는 가네요. 거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눌리는 목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용 의료기기 넘버원은 클래시스다라고 선택을 해주셨고 하나 더 볼까요? 하나는 네. 어떤 종목이죠? 앞서서 제가 홈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신규 상장주 APR입니다. APR. 네, APR은 워낙에 좀 상장 초기에 공모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좀 없지 않아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좀 처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다가 또 최근 한 한두 달간에는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특히나 연기금 수급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부분이 공모가 위로 지금 올라와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네요. 지금은 단기간이 조금 이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조정이 세게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구간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홈 뷰티 제품이고요. 우리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는 우리가 피부과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쪽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APR은 홈뷰티 집에서 직접 셀프 관리를 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APR은 지금 자사몰을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사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좀 마진이 좀 좋은 제품. 남는 게 많겠네요. 그렇죠. 남는 게 많다가 정확하다는 표현인데요. 최근에는 울트라툰이라는 또 자가 셀프 디바이스를 좀 출시를 했는데요. 하루에 생산량이 한 1,000개 정도. 그런데 계속해서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쪽으로 해서의 광고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공급이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워낙에 상장 전부터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APR 같은 경우에 접근이 사실 공모가 아래에서의 좀 그 매집이 좀 중요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살짝 좀 우리가 놓쳤었던 구간이 있다라고 그러게요. 하면은 30만 원대 초중반에서는 접근 다시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최근에 수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그러게요. 상황이다라고 연기금 네,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리고 뭐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 대한 비중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PR까지 신생 또 상장한 종목까지 어쨌든 뭐 공모가 위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공모가 그 부근에 가면 한 번 더 좀 매집을 해볼 찬스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비올을 비올. 볼 텐데 우선 이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육박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 정도 본다고 한다면 이제 비올 같은 경우가 우선 작년 이제 3분기 때는 58%까지 기록했고 다시 올해 1분기 때도 이 58%까지 복귀를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뭐 유보율도 지금 1000% 그리고 부채 비율은 한 10% 정도로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 피부 의료기기 쪽 뭐 전체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좀 괜찮지만은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여러 이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 신제품에 대한 뭐 출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되겠지만 1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원래 예상치 좀 낮았었거든요. 네네. 원래 1분기 때 약간 비수기였고 이 기기 판매는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모품 쪽에서의 판매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이 원천 기술에 대한 합의금도 들어오고 이 소모품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 비해서 종목들의 비교하면은 비율이 지금 들어가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올까지 이렇게 세 가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새로 상장한 종목도 있고 1세대 전통적인 업체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실적은 꾸준히 받쳐주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그 추세를 저희도 잘 올라타서 수익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종목까지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탑 송민성입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뉴욕 증시는 달 만에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근데 국내 증시도 좀 힘을 받아 상승하길 좀 기대해 봅니다. 우선 이번 주 체크 포인트는 아무래도 12일 발표하는 CPI 그리고 FOMC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또 발표가 있고요. 오후 2시에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통화정책까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태까지 이 CPI 발표일과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마지막 날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아니면 인상을 하느냐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시각도 많고요. 금리 인하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에 미국의 5월 고용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연내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 이벤트인 아무래도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12월에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하지만 연준이 여러 다른 지표보다는 물가 상승률을 보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면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후퇴하면서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좀 하락을 했고 외국인이 3거래 연속 순매수는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12,000계약 넘게 또 순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은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국내 시장의 지수적 흐름보다는 테마성과 개별주 위주로 상승 탄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도 글로벌 K푸드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또 최근 날씨가 매우 덥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때이른 폭염 예보 등의 음식료 섹터인 크라운 제과나 해태 제과 식품, 빙그레 등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력 및 송배전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41조 규모의 사업 구축 소식 등의 세명전기나 재룡산업 그리고 한전산업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최근 시장 변동성이 매우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강한 개편성이 나오게 되면 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공략이나 지금은 순환매 장세이다 보니 쉬어가는 섹터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중 최근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섹터인 덕산 테코피아 그리고 에코앤드림, 에코 프로머티 등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러한 이유는 이번 주 이후에서 중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이 예상되고 이미 미국에서 100% 관세를 부과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형 가격대 매타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성능이 좋은 국내 배터리 회사의 반사이익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매우 강한 테마성을 보였던 이 유전 관련주 또한 종목 확산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과열 구간이 수요일 날 풀리는데 그날의 종목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꿈을 먹고도 자라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 이 변동성 강화 반면에서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냉각 솔루션, AI 관련된 이 냉각 솔루션인데 현재 이 AI 전력 소모가 급증한 상황이지만 수요와 동일하게 전력 인프라 등의 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나 삼성공조, KN소, GST 등이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아직 방울태 훈풍이 지속될 거라 전망되고 있고 특히 AI 추론 시장 확대에 따라서 SSD 수요가 증가할 거라 기대하고 있고 올해 사상치의 시적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 전략은 시가부터 분할 매수 조건으로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돌파인 라운드 P형이 5만 원, 손절가는 32,000원이며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안내해드리니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탑 송민석이었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애플의 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약간은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애플 주가가 2%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애플 관련주들, 아이폰 관련주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제 산업부에서 또 석유 시추와 관련해서 광구별 해외 투자를 이제 차근차근 유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하락폭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반등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볼 텐데요.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시작 전에 살펴볼 텐데 어떤 이슈를 봐야 할지 먼저 개장전 탑3 오현진 팀장님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미국 주식 얘기부터 말씀드릴 건데 엔비디아가 예고한 대로 10대 1 액면 분할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이전 대비 10분의 1로 낮아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 액면 분할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 가치에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수가 사실상 10배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그에 따른 거래량 폭발적 증가 역시 주가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면 분할이 뭐 주가의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분명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도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앞으로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매수든 매도든 또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다라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은 뭐 GPU에 대한 수요가 계속 견조하다는 부분 그리고 차세대 제품이죠. 블랙L에 대한 수요가 기대되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많지만 어쨌든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도 끝난 상황에서는 모멘텀 공백에 의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꺾인다면 어쨌든 반도체주에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엔비디아의 주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주 관련된 얘기인데요. 5월 화장품 수출 규모가 7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이 19%, 일본이 9%인데 특이점을 찾자면 이전보다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급증했고요. 수익성이 높은 색조 화장품 위주로 매출이 증가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의 화장품 매출이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이니까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5월 수출이 또 좋았던 부분이 라면이거든요. 그래서 라면이 1.1억 달러 수출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요즘에 보시면 라면 관련주, 음식료주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화장품주는 좋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6월이라든지 7월 수출 가시성도 높기 때문에 화장품주 재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내에서는 특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기술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행사 관련된 얘기인데 최근에 그 미국 임상종양 학회는 종료되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이벤트는 6월 내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럽 류마티스 학회 그리고 유럽 혈압 학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사의 파이프라인 관련된 연구 성과가 꾸준하게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 데이터의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를 6월 내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의 뭐 악템라 시밀러 임상 결과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셀트리온 주가가 상당히 좀 지루한데 이번 임상 결과 발표를 계기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달 말에는 그 미국의 당뇨병 학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최근에 한미약품의 주가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계기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이 이벤트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그리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찍히는 화장품 그리고 연이어 학회가 있는 제약바이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탑3 어떤 거 꼽아오셨을까요? 예, 일단 어제 오랜만에 전력 설비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전력이 송전망 수주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렸고요.
특히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설비 관련주인데 목표가가 이제 38만 원까지 상향되고 수주잔고가 6조 5천억까지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 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도 이런 전력 설비주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여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다시 나오고 있는 거는 전력난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많이 올랐어도 밸류에이션상으로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오랫동안 기간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생각보다 우상향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도 오늘 반등 지속 여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어제 오후에 미코를 중심으로 해서 SOFC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좀 반응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전 이제 본 종목이 애플이 아니라 블룸에너지를 봤는데, 블룸에너지도 한 오랜만에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 2%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쪽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지금 전력난의 핵심은 뭐 원전도 확대되지만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SOFC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테마는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미코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했던 종목들, 뭐 한선 엔지니어링 그동안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어제 LS 머티리얼즈도 물론 이제 이게 완벽하게 뭐 SOFC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큰 줄기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주다가 어제는 하루 쉬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재반등을 할 수 있을까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들려오는 거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생각보다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을 제재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도 지금 뭐 중도 우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좀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될 거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부를 배경을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씩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장 출발 전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곰별 앵커와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1일 화요일 국내 지수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일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면서 낙폭은 다소 만회했지만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반등의 불을 켜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가량 오르면서 2,715포인트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가량 상승한 867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오늘 0.9%가량 상승, 삼성전자도 0.4%가량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에 대한 홍풍이 SK하이닉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21만 한선 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0.1%, 완성차 기업들 역시나 좋습니다. 전일 시총 10위권 내 종목들 일제히 좀 하락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만 상승한 채 마감을 했었죠. 오늘도 시세의 연속성 이어가면서 26만 9,50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 출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은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상승폭이 더 좋습니다. 1.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친환경차의 생산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소폭의 상승, 포스코홀딩스는 오늘도 하락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0.2%가량 내림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저 PBR 관련 기업들 일제 좀 조정받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KB금융이 1% 이상의 강세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예상 상황도 함께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됐을 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한 채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살짝 주춤한 채 출발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을 보게 된다면 지금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소폭의 하락, 그리고 로봇 관련 기업들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애플의 개발자 회의, FOMC 회의, CPI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조금은 눈치 보기 장세,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소하면서 애플의 이벤트도 어느 정도 지나갔고 이제 FOMC 회의와 미국의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집중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은 오늘 어제와는 다르게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57% 상승하면서 2,716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상승 출발 0.2%대 상승세 86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에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그리고 엔캠이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장 출발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출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일제히 상승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이 좀 부담이 될 만한 요소들이 또 밤사이 있었죠. 국제유가가 2%가량 급등을 했고요. 유로가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어제 선물 시장에서 12,000계약 정도를 순매도 포지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선물 시장에서의 추이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2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무역 적자 6월 달도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을 봤을 때 전년 대비 4.7%가량 감소했다라는 지금 속보치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수출 베이스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출발 상황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0.2%가량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력이 좋습니다. 0.7%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반도체 대형주 두 종목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4%가량 상승 출발한 반면에 삼성 SDI는 0.2%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상승으로 출발한 가운데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단연 완성차 기업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8%, 1.4%가량 상승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저 PBR 관련 기업들, 금융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다 1% 이상의 상승부를 켜면서 저 PBR 관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가던 분위기에서 오늘 다시금 일제히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시리에 챗 GPT를 도입을 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일 좀 하락을 한 채 마감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애플의 OS에 챗 GPT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회사에서 이제는 애플 제품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좀 꾸준하게 뉴스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조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방향성은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1% 이상 상승하지만 HLB 같은 경우 0.8%가량의 하락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관련 기업 에코프로와 알테오젠의 코스닥 시가총액 2위의 격축전이
굉장히 거센데요. 현재 구간에는 에코프로가 다시금 2위로 올라섰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오늘도 시세를 내뿜고 있고요. 휴젤이 무려 9%에 가까운 불꽃을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0.1%가량의 오름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 특징적인 게 리노공업이 차익 매물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5%에 가까운 하락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관련 기업이기도 하죠. 2차 전지 관련 기업이기도 한데 10%에 가까운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M 엔터테인먼트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이름에서 지금 좀 밀려난 모습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1%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들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가운데 조선 업종이 1.6%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전기가스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저 PBR 관련 기업들, 시총 상위단에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은 가운데 금융 관련 기업들 그리고 보험 관련 기업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선전 속에 자동차도 업종 상승률로 봤을 때 5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오늘 업종 상위를 보게 됐을 때도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개장 특징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출발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상 보면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하면서 양시장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시장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400억 원 넘게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8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개인만이 24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추이는 계속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로 체크해보면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면서 1,375원, 76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 원달러 환율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애플 개발자 회의 있었는데 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실망감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종목들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BH가 10% 가까이 하락세, LG 이노텍도 6%가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오윤진 팀장님 어떤 쪽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국내 양시장은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FOMC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이후에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FOMC에서 금리는 동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도표의 수정이 관건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올해 3번 인하를 점쳤는데 이번에 2번 인하로 바뀔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컨센서스를 만족시킨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인데 만약에 컨센서스가 한 번 인하라든지 이렇게 매파적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FOMC 이후 결과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올해 6월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였었는데 이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내년 3월까지 공매도가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급에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 수급적으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로 양시장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장중에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응하시는 게 기본 전략일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강한데요.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3.7% 강세입니다. 광고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일단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있고 미수금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되면서 펀더멘탈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은 어쨌든 올해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틸리티 업종도 저 PBR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방경직성 가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음식료주 어제 이어서 강세입니다. 혜태제가 크라운제가 급등이고 무화과 농심, 빙그레까지도 강세
이어갑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이기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이 우려되기는 하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학주도 0.5% 강세인데 여기 화장품주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에이블 CNC, 아모레퍼시픽, 이츠 한불까지 2에서 5% 강세입니다. 아까 이제 화장품주 말씀을 드렸죠. 지금 수출이 음식료, 화장품 다 좋은데 음식료 업종은 조정 없이 갔고 화장품주는 조정을 많이 받았다가 재반등입니다. 당연히 기술적인 부담은 화장품주가 훨씬 없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외 기계와 운수장비, 금융업종까지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모습 확인됩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좀 줄고 있는데 자, 이건희 대표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현물과 선물이 백어데이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로 상승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행인 건 그나마 외국인들이 아직 선물은 매도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제 매수 규모도 적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중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얼만큼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백어데이션이 아니라 이제 컨텐거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형주 단에서 움직임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EV3 기아에서 나온 게 이제 EV3인데 새로 나오는 신제품에 이미 이제 그 실리콘 목재를 반영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전구체 쪽으로의 쏠림 현상, 중국의 견제 이런 것들 때문에 혜택을 볼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 여전히 좀 중소형주 단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는 지금은 좀 재미없는 쉬어가는 장세가 당분간 나올 수 있다. 여전히 지수도 2,700을 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대비하셔서 이럴 때 이제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위에 많이 올라올 때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락장을 좀 대비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좀 잘 나오면 주가는 또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구간이 이번 주다라고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탄력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또 코스피가 탄력 붙이면서 0.26%대까지 2,708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 투자자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공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출발한 지 12분여가 흐른 지금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지금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는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애플이 AI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는데요. 사실 간밤 애플 자체 주가가 좀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했던 만큼 오늘 아이폰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덕산, 네오릭스, 지니틱스와 같은 종목들 일제 좀 하락하고 있고요. 섹터의 불도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첫 폭염특보가 어제 발령된 뒤에 폭염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금요일까지 이른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음식료 기업이죠. 빙과주가 전일 상한가에 돌입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테마 쏠림 현상이 이어지면서 음식료 기업들 가운데 빙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오늘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CNC 인터내셔널이 7%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역시나 수출에 대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우호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광고 섹터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이버가 치즈계 중간 광고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트리머 확대와 수익화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광고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3분여가 흘렀는데 상한가 부근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상한가를 터치한 뒤에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를 살짝 달면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어제여서 오늘 역시나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게 리튬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보어스 그리고 리튬 플러스 3사가 볼리비아 정부와 함께 리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염호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상태죠. 3단계 평가에서 상위 그룹에 포함이 돼서 4단계 평가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하이드로 리튬 25%, 리튬 보어스도 21%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빙과류, 음식료 기업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혜태 제과 식품입니다. 19%가량의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크라운제가 역시나 1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보자면 JW 홀딩스도 체크해 볼만합니다. JW 중해제약이 일본 키세이 파마슈티컬과 함께 자궁 근종에 대한 치료제 기술 제약에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 9%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치즈과 관련돼서는 플레이디 7%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전력 관련 기기 기업들 일제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명전기 같은 경우 8%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지만 한전사업은 3.8%가량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 6%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전력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EV 첨단 소재 지금 거래량도 강하게 쏠리면서 11%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리튬 관련 기업들 시세 괜찮고 거래량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직후의 특징주들 함께 알아봤는데 조금 더 자세한 특징주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여러 모멘텀과 이슈가 있는 종목들 움직임을 살펴봤는데 휴젤도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휴젤은 이제 메리톡스와 벌어졌던 균주 도용 여부와 관련된 공방에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일단 휴젤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보톡스 균주 절차 없었다라는 예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휴젤이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웅제약도 동반해서 4% 상승세 반면에 메리톡스는 4%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외에도 어떤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오윤전 팀장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JW 홀딩스 간단히 보면 자회사인 중해제약의 자궁운종치료제 기술 도입 계약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계약상 비밀로 이제 금액이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술 계약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보통주 5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50억 원 정도도 꽤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한 주당 가치가 좀 올라가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보면은 분명히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기업 수가 예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거나 저평가돼 있으면 현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자사주 매입 혹은 소각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몽레인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됐죠. 회사 대표와 최대 주주의 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이제 180도 상반되게 엇갈립니다. 그렇다는 것을 보면 단기간에 이 경영권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권 분쟁은 주가의 가장 좋은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실적이 잘 나오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16,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접근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영권 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고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퓨얼
퓨얼셀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수소 정책 강화 수혜주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죠. 그래서 올해 신규 연료전지 사업자 낙찰자를 8월에서 9월에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상당한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연료전지 부분의 매출도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순환 매도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역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보면 네. 지금 2차 전지가 그래도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죠.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대주전자재료가 뭐 얼등하게 지금 그 뭐 최고가 라인에 가 있는데 일단 그 관련돼서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확대된다. 원래 한 2개 차종 정도 납품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외제차 위주로 납품을 했죠. 그 타이칸과 그다음에 이트론이라는 아우디 이트론에 납품을 했던 것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차종까지 해서 한 8개 차종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 머티가 한 6% 올라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구체 관련돼서 에코앤 드림과 더불어서 지금 두 종목이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전통적으로 이제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 BM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뭐 한 1%대 하지만 반등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오랜만에 한 4% 이상 올라오면서 여전히 2차 전지 소재단도 이제 조금은 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알테오젠도 어제 좀 전일 좀 급락이 나와서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다시 그냥 그 떨어진 가격을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어제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들 중에 코스피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오랜만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아모레 퍼시픽도 오랜만에 반등을 보이면서 한 3.9% 이상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오면서 이게 반영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까지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과 두산 로보틱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를 좀 짚어주셔야 되겠는데 오윤진 팀장님은 어디에 지금 주안점 두고 계세요? 네, 오늘 키포인트로 이제 업종별 이익 전망치 변화를 확인하자 이렇게 한마디로 설정을 해봤는데 현재는 실적 공백 시즌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달 중순부터 2분기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들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출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이제 수출주의 이익 전망치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이 있는 섹터를 보는 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해운이라든지 조선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 섹터 내에서 종목을 선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또 한번 실적을 대비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 이건희 대표님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여전히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한 4.4%대. 어제는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주 소폭 빠지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CPI의 발표부터 시작해서 FOMC 회의까지 국채 금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거 체크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현금을 좀 만들 수 있을 때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도 이게 갑자기 4.5 이상으로 튀기 시작하면 시장이 생각보다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지금 금리 인하 기조가 뭐 3번, 2번 이렇게 줄었는데 지금 한 번에서 제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나 뭐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핵심 키포인트로 시장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장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어제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이 바로 AB온이었습니다. 어제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가 AB온 어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이오 USA에서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제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한 번 더 오늘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략으로 오늘 시초가에 만약에 공략을 했다면 11,820원이었고요. 목표 가격은 14,5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AB온의 주가 흐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좀 상승 탄력은 없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좀 나오면서 5%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다가 스팸 관여 가다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온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만회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 종목 선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오늘 선발한 종목은 LS입니다. 네, LS 여전히 좋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들 살펴볼까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전선이라든지 전력 장비 관련된 수주가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조 원대의 수주 잔고가 있었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4조 원대, 4조 원 중반까지도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되면서 수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납품을 하면서 돈으로 바뀐다는 말이니까 이 구간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사업 여건 자체가 수익 구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 대비했을 때,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LS 같은 기업, 이런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격 협상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메리트 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요.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이라는 구리가 이제 전선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원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판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가격이 올랐었고요. 구리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됐었는데 이 종목을 꼭 구리 가격만 놓고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에는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구리 가격의 이제 상승과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업황을 보고 현재 조정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LS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업황 전반적으로 기대감은 큰 상황인데 최근에 주가는 약간 조정받았어요. 오히려 이런 때 좀 눌림목 공략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서 오히려 이제 매수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잡았는데 위쪽으로 20일 이동평균선 터치하는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잡았는데 아래쪽으로 60일 이동평균선 터치하는 가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S 오늘도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주가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는 LS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단은 하락 출발했는데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 파이널샷 프로그램 오후에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재규의 진짜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이슈가 산재하는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우리에게 진짜 인사이트를 줄 만한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투자자문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두 가지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가 전력 수급에 대한 이야기 속에 원전에 대한 확대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원전주들의 방향성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영국이 신규 원전 투자 계획을 밝혔던 만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에 뭐 긍정적인 영향 미치겠죠?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영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방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시장 자체가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오랜만에 로봇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요. 최근에 이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이쪽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에서 기존의 연료를 사용했었던 것에서 전기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은 필요하고 그중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원전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원래 영국도 원전 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도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 자립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전 쪽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30년도까지 뭐 3배 정도 용량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차 전기분에서 원전 2기와 그리고 SMR 1기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뭐 명분이라든지 성장성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 가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 원전 쪽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방문한 것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체코 원전 수주전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수주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수주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체코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아무래도 30조 규모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랑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는 이제 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지금 겨루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납기일입니다. 납기일을 굉장히 잘 맞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반대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납기일을 못 맞췄었던 그런 전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납기일 쪽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이 최근 자료는 살펴보지를 못했지만 2021년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거의 반 가격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기일과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한 자리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코 쪽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아랍에미리트가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라카 원전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모멘텀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중동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에 대한 수주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지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현재는 체코 쪽과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정도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쨌든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어제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원전
원전 관련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전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모멘텀들, 뭐 체코라든지 수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나중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전히 테마로만 보지 않고 이제 사업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늘 시세 연속성이 좀 이어질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나 오랜만에 이제 로봇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장주 쪽으로 일단은 자금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여전히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은 예전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계측 제어 설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약 3천억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의 등락을 고려해 봤을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전 해체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되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은 계측 제어 설비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까지도 이제 개화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가 올해까지 해서 이제 해체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해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약 500조 규모로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원전 해체 시장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텍 그리고 오르비텍 정도가 이 원전 해체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 확대와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의 그런 개화에 따른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미로 우진엔텍이라는 기업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진엔텍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기술력이 사실 국내에서는 1등인데 이 종목도 뭐 투자 포인트 잡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네, 지금 그쵸. 10조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묵직하게 투자의 관점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매매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진엔텍처럼 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종목들을 몇 개 보여드리자면 G2파워라는 기업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뭐 일진파워 그리고 최근에 에너토크라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 같은 경우도 탄력적인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상한가 갔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원전 관련주 중에서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합니다. 근데 좀 더 뚝심 있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을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우진엔텍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는 우진엔텍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마다 어느 정도의 테마성을 가지고 변동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이 등락폭이 조금씩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은 좀 줄어들면서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수주 잔고에 따른 모멘텀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지만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수급함에 있어서 간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옆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발전 원가가 많이 저렴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전 쪽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제 기술이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기준으로 3천억 달러의 규모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네. SMR 시장에 대한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은 긍정적인 뷰를 좀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이 이제는 테마를 넘어서 실적 베이스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진엔텍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슈 짚어봐야겠습니다. AI 지각생이라 불리는 애플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였죠. WWDC를 했습니다. 이제 WWDC가 진행이 되면서 AI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새벽에 개막을 하자마자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 있게 보셨던 포인트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실망스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나온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애플 차트를 좀 띄워놨거든요. 네. 이 차트상으로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지 가치를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애플의 주가 흐름을 최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4월 19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동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라는 기업이 AI 쪽에 지금 뛰어들면서 챗GPT, 오픈AI 쪽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낙폭이 꽤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동안 애플의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AI 쪽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 대표가 인텔리전스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AI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할 거다. 너무 강하게 예고를 했던 게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딱 기대치만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폰과 같은 실물에 만약에 AI가 접목된 걸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된다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 LG 이노텍이라던가 오늘은 좀 실망감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관련 종목들의 반등을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보시면 LG 이노텍 또한 7% 정도 하락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강하게 내리죠. BH 같은 경우도 현재 11% 정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실망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이 AI 쪽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AI 아이폰이 나온다는 거죠. AI 아이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휴대폰을 바꾸지 않으려고 했었던 교체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AI 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이폰의 판매가 늘어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하드웨어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밀리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사실 한 1, 2% 정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7%에서 10%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비전 프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됐었는데 네. 비전 프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도 한번 정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전통적인 관련주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있겠죠. 오늘 이제 뭐 브릿지텍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음성 인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 쪽과 관련되어 있는 뭐 브릿지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XR이나 VR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 확장현실이라든지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긴 호흡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궁금한 게요. 그 애플이 폴더블 폰 출시할 그죠. 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술력이 폴더블에서 선두주자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맞습니다. 폴더블 관련 기업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네. 제가 방금 막 검색을 해봤는데 네.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5%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네. 이 폴더블 폰의 그 비중 자체가 그 비중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파이넴텍 같은 경우도 추후에는 폴더블 폰과 엮이면서 아이폰 쪽과 네. 엮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애플 쪽에서 이 폴더블 폰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가이드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출시가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는 이제 태블릿이라든지 맥에 관련돼서도 접겠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힌지를 만들고 있는 파이넴텍이라든지 필름을 만들고 있는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국에 있는 기업들이 원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고 이와 함께 간밤에 또 이슈가 됐었던 WWDC에 대한 국내 수혜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애플 관련주들은 오늘 좋지가 않고 오랜만에 로봇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 이제 남은 시간 또 어떻게 전략 세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오늘 좀 개별적인 이슈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알테전도 마찬가지겠지만 휴젤이 이제 ITC 관련해서 메이톡스의 이제 승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라 올해 10월쯤에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휴젤 입장에서는 이제 북미 쪽 이제 파트너사를 정해서 본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조전자 재료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하이드로 리튬 자체가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유수 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볼리비아 그쪽에 이제 연목 개발 관련된 4단계 평가 진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5월 달부터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결국 최근에 2차 전지에 관련된 좀 바닥 시그널 얘기가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론 어제 애플에서 WWDC가 열렸지만은 생각보다 기대감이 충족시키지 못한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LG 이노텍이나 BH 관련된 급락세가 좀 보여왔었는데요. 물론 이제 향후에 아이폰 16이 나오고 나야 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 경계감이 조금은 있는 상황인데 오후장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 네, 2차 전지는 이제부터는 좀 모아가야 하는 단계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작년도에 그 생각을 했던 그 밸류만큼은 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대부분 판매 데이터가 저가형 모델에 좀 몰려 있는 만큼 당연히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P는 줄어들고 Q가 늘어나는 이제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개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 자체로는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들어가자. 그리고 로봇은 3분기 때부터 이제 두산 로보티스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오늘 로보티즈나 LG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곤 하겠지만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사실 뭐 이 정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보자. 그리고 FOMC 이전까지는 외국인 수급 경계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